일진머티리얼즈는 성장 산업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 저는 가치주 투자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진머티리얼즈는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올라온 부분에서 사실상 조정을 받은 거죠. 남들은 빠졌지만 얘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상황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상상을 해서 성장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요. 55,000원이면 어쨌든 뭐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안 내린 주식이 없습니다. 사실 어제 7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복귀에 대한 부분에 약간이거든요.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2050포인트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승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상승 전환의 시그널적인 자체는 코스피 지수로는요. 2098포인트, 즉 21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삼선 전환도의 시그널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상승의 기조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반등해서 상승 기조의 시그널이 나온다. 첫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 성장 가치주에 대한 부각이 부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일렉 포일에 관련돼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밀도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도가 높아지려면 그 보조 배터리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때 일렉포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합니다. 음극재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품 회사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야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일진머티리얼즈는 규모의 경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예전에 아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규모의 경제로 실질적으로 시장의 치킨 게임의 1등을 차지하면서 꽉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움켜쥐고 있죠.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러니까 그 2차 전지에 관련돼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삼성전자처럼 되기는 시간까지는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의 부양적인 부분이 있고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은 역시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차트를 보여주시죠. 제 차트 보여주시면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241선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이하로 내리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의 가격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 요 상황을 보고 만들어낸 그 주가의 대역이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요 가격 대역, 즉 48,000원 정도의 가격 대역에 매물이 있고 그 매물이 소화된다면 56,000원대의 매물벽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5,000원 그리고 현재 48,000원 요 가격 대역에서는 충분하게 반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55,000원에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5,000원 정도대에 많은 분들이 일진머티리얼즈 좋다. 좋아 보이고 추가적으로 더 간다.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이 성장 가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격에 사야지 해서 뭉쳐져서 들어와 있는데요. 시장 리스크 때문에 뚝 떨어진 거죠. 시장 리스크 때문에 뚝 떨어졌다면 다시 반등하는 그것은 그 가격까지 올라오니까요. 손실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30% 비중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를 해준다면 12월, 내년 1월, 내년 2월 이때에는 지금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이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갖고 계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비중이 30%니까요. 그 부분까지만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내렸습니다. 네. 67,000원에 20%니까. 그리고 현재의 가격 대역이 반등을 해주는데요. 반등 부분이 그렇게 제 눈에 제가 보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에 그 반등력이 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계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오롱인도는 코오롱그룹의 또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스판텍스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화학 소재나 화학 제품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은요, 240
라인이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 240 라인에 접하면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240 라인에 대한 부분에 차트를 한번 뒤집어보자. 뒤집어보면 정말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다. 야, 이만큼 떨어져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일 라인 듣고 반등해 줄 수 있겠구나. 즉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거꾸로 된 차트니까요. 보시면은요. 이게 반전을 했어도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바닥을 그려 있는 상황이고 바닥적인 부분에서 외바닥이라는 것은 이 차트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V자 반등이라는 이 자체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쌍바닥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차례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2,000원 아래 부분이나 52,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요 차트를 하나 끌어올리는데요. 요 빨간색 선이 바로 외국인 매수선이거든요. 네. 외국인 매수선에 의해서 부양될 수 있죠. 전에도 하락하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죠. 요 하락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왔고 들어오는 여건에서 주가는 240 라인 즉 240일까지 다 있었던 상황이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쌍바닥을 거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 현재 가격에서는 240 라인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우하향이기 때문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64,000원 정도 부근 약간 좀 이건 많이 준 건데요. 6만 원 부근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적인 부분에 패턴 분석에 의해서 쌍바닥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지금 그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67,000원에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가격 대역에서 일부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전부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바닥에서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 또 제가 또 종목 상담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쭤주시면은요,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웨이는 반등했을 때 팔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집에도 정수기 씁니다. 네네. 정수기 쓰는데요.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코웨이가 그 MBK 파트너스인가 이쪽으로 막 팔렸을 겁니다. 다른 쪽에 팔리고 다시 한번 그 웅진그룹에 다시 그 매수가 돼서 그 코웨이가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편입된 부분에 그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원래의 주인이 가져갔으니까 원래의 주인이 가져갔으니까 다시 한번 성장을 시키고 그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지만은요. 공교롭게요.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큰 마트에 가시면요. 정수기 쌓여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 것뿐만이 아니라 코웨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제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독점적 시장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웨이의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항상 와갖고 물 관리해주고 해주는 그런. 근데 이것도 다른 쪽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서 가격 경쟁에 대한 다운 부분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 구조는 약간 좀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차트 잠깐 보이시죠? 그거를 가격은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내려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서는요. 반전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서 얼마만큼 반전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바닥적인 부분은 한번 그려놓고 그린 상황이고 그린 상태에서 재차 한번 밀리면서 쌍바닥에 대한 그 여건을 만들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이 항상 보면은 21선이 중요합니다. 21선을 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21선을 단기적으로 부딪혀서 내려오느냐 요 상황이 중요한데요.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하락의 중간선인 76,000원, 76,000원, 75,000원 요 부분까지는 가격에 의해서라도 반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회사가 그 정상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가 그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여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진짜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경쟁에 대한 치열적인 여건이 예전처럼 과점 상태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